지금까지 우리는 고양이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이러한 특징만을 가지고 있다면 반려동물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고양이들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들고양이와는 달리 사회성을 갖추게 된 고양이를 우리는 집고양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드디어 고양이가 사람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기원전 4000에서 2000년경의 이집트 벽화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의 역사로서는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개는 반려동물로서 무려 15,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는 반려동물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 고양이는 아직 가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 즉 반려동물화가 진행 중인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특징인데 모든 고양이가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에 따라 야생의 본능이 많이 또는 적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고양이는 굉장히 야생의 특성이 강해서 인간의 손길이나 다른 고양이와의 교류를 강하게 거부하는가 하면 다른 고양이들은 곁에 고양이나 사람이 없을 때 분리불안을 겪을 정도로 사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워본 분이라면 고양이들이 저마다 얼마나 다른 성격, 기질을 가졌는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고양이의 특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일단 고양이의 유전적 특징이 중요합니다. 즉, 엄마, 아빠, 고양이의 특성이 아기 고양이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엄마 고양이의 임신 중 받은 스트레스나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아기 고양이의 특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고양이가 야생에 살았을 때에는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고양이가 가뭄이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 혹은 적의 위협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아기 고양이 역시 환경에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고양이의 이런 특성이 때로 고양이의 기질과 환경이 맞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엄마 고양이를 구조한 경우에 출산한 고양이는 집안의 풍부한 사회와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이에 기질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소파 밑에 숨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출산 이후에도 고양이의 기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다행히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때를 고양이의 사회화 시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고양이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에서 7주 수준으로 2차는 3에서 4개월까지를 사회화 기간으로 간주하는 개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 시기 동안 이후에 접하게 될 사물, 예를 들면 청소기나 드라이
같은 것에 조심스럽게 노출하거나 향후에 마주칠 사람, 다른 고양이, 개 등을 점진적이고 긍정적으로 아기 고양이에게 노출하면 고양이는 그런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화 이외에 우리가 고양이의 본능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이 바로 사냥 본능입니다. 현대의 고양이도 사람의 도움 없이 사냥만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고양이는 주로 쥐를 사냥하고 평균적으로 하루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쥐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멋진 사냥꾼이죠? 한국의 반려고양이의 상당수는 집안의 한정된 공간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고양이에게도 사냥의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쥐를 들여서 사냥을 하도록 독려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체로 고양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고양이가 노는 것을 살펴보면 쥐를 잡는 사냥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놀이는 그냥 고양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가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집사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의 산책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집사가 이해해야 합니다.